역사는 때때로 가장 화려한 순간 뒤에 가장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할리우드의 여신이자 작은 왕국의 왕비였던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충격적인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982년 9월 14일 전 세계는 비통한 소식에 잠겼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출신의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 왕비가 전날 막내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타고 가던 승용차가 산길에서 전복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그녀는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52세,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이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이스 패트리시아 켈리, 할리우드를 빛낸 전설적인 여배우였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일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18세가 되던 해 배우의 꿈을 안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명문 아메리카 연극 아카데미에서 연기 수업을 마치고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서 단역으로 차근차근 경험을 쌓던 중 한 영화 기획자의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1951년 영화 14시간으로 음악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주목받는 여배우로 떠오른 것은 바로 영화 하이눈에서였습니다. 이 서부극에서 게리 쿠퍼의 상대 역인 약혼녀 아미 역을 맡으며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특히 서스펜스의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가장 사랑했던 그야말로 이상적인 금발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히치콕은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도도한 이미지, 그리고 비밀스러운 눈빛에 매료되었고 자신의 작품 3편에 연달아 그녀를 캐스팅합니다. 바로 이창, 나는 결백하다, 다이얼 M을 돌려라였죠. 이 작품들을 통해 그레이스 켈리는 명실상부한 할리우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레이스 켈리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완벽에 가까운 미모에서 풍기는 독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시끄럽거나 과장되지 않은 마치 그림처럼 정적인 우아함과 흐트러짐 없는 단아한 맵시는 그 어떤 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고유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선 클래식 그 자체였습니다. 할리우드 여신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1956년 4월 모나코에서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바로 그레이스 켈리와 작은 왕국의 국왕 레니의 3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이 호화로운 행사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인의 관심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축하 하객들로 모나코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호텔은 물론이고 거리에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넘쳐났죠. 성당 결혼식장에서는 레니의 3세가 그레이스 켈리의 손을 꼭 잡고 입장했고, 이어진 퍼레이드에서는 백마가 끄는 우아한 마차를 타고 바닷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박해 있던 호화 요트에 올라 스페인으로 꿈같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의 결혼식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모나코라는 나라, 혹시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티죠? 그리고 그 바티칸 시티 다음으로 작은 나라가 바로 모나코입니다. 모나코의 땅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의도 면적보다도 작습니다. 프랑스 남부 해안가를 따라 약 3km 정도로 서울시청에서 이화여대까지의 거리 정도가 국토의 전부이니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총 인구 3만 명 중 모나코인보다 프랑스인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작은 모나코는 국방, 외교, 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이웃 나라인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나코의 왕위 계승조차 프랑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니 사실상 프랑스의 피보호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49년 레니의 3세가 국왕으로 즉위했을 때 프랑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레니의 3세는 당시 독신이었고 후사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라 모나코 역시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던 상황. 프랑스는 이참에 모나코를 우리 땅으로 합병해버리자 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나코의 남다른 관심과 막대한 투자를 해오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의 거부이자 선박왕으로 불렸던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였습니다. 참고로 이 오나시스는 훗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제클린 케네디와 재혼하게 됩니다. 대단한 인맥이죠? 당연히 오나시스에게 프랑스의 이런 합병 야욕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구상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결국 오나시스는 레니의 3세를 찾아가 이렇게 꼬드깁니다. 폐하, 이 난국을 타개하고 프랑스의 합병 야욕을 잠재우려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세기의 결혼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를 왕비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의 치밀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비즈니스 각본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나코로 끌어들이고 특히 미국인들의 관심을 관광사업으로 연결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시나리오의 주인공, 즉 이상적인 왕비감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당시 할리우드의 인기 절정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였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인기와 더불어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는 왕비의 자리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판단되었죠. 오나시스는 마치 연애 에이전트라도 된 듯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의 3세 사이를 오가며 우연한 만남과 운명적인 데이트 각본을 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드디어 1954년 그레이스 켈리는 잡지 화보 촬영이라는 명목으로 모나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나시스의 치밀한 계획 속에 레니의 3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는 후문입니다.
그녀가 모나코를 다녀간 후 레니의 왕은 대서양을 건너 수없이 많은 열정적인 러브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레니 예왕의 진심이 담긴 열정적인 구애와 함께 빛나는 1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그림 같은 호화 요트라는 매력적인 패키지를 받아들이면서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여인의 로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쇼였습니다. 그리고 이 쇼는 모나코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가 된 후 미국인들의 모나코 여행이 몇십 배 증가했고, 덕분에 모나코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며 관광 수입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행사 외에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왕실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여배우에서 작은 나라의 왕비가 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고, 그녀의 헤어스타일, 우아한 의상, 심지어는 들고 다니던 가방과 작은 장신구 하나까지도 순식간에 전 세계 매체로 타전되며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나코가 여전히 탄탄한 관광도시로 잘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선박과 오나시스의 치밀한 비즈니스 각본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한 편의 고전 영화를 보듯 그녀의 추억을 더듬어 찾아오는 이들로 모나코는 여전히 북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화려했던 삶의 이면에는 깊은 우울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결혼 전 미국 뉴욕과 서부 LA를 오가며 바쁘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자유로운 영혼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 3억의 나라 미국에서 고작 인구 3만의 작은 나라 모나코 왕궁에 갇혀 지내게 되었으니 그 갑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 레니의 3세는 혹시라도 그녀가 과거 배우 시절을 그리워하며 자극을 받을까봐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 전부를 모나코 내에서 상영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결혼 후 은퇴했던 그녀는 1962년 히치콕 감독의 신장마니의 주연을 맡으며 할리우드로의 복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나코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녀를 영화 스크린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열정이 꺾이는 순간이었죠. 남편 레니의 3세와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랑스어가 너무 어렵다고 여러 번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너무나 달랐던 레니의 3세와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관계도 좋지 못해 왕비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꽤나 심한 시집살이를 겪었다고 하니 그녀의 화려한 삶 뒤에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적인 그날의 장소, 그랑코니시 해안도로는 프랑스 니스와 모나코를 잇는 아름다운 해안도로입니다. 마치 그녀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영화 나는 결백하다에서 그녀와 캐리 그랜트가 아찔하고 위험한 자동차 질주를 벌이던 바로 그 길이기도 합니다. 1982년 9월 13일 그녀는 막내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모나코 근교 여름 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중 바로 이 그랑코니시 해안도로를 지나다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승했던 딸 스테파니 공주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9월 14일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시대의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왕비 그레이스 켈리의 화려했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화려함 속에 갇혔던 삶의 비극적인 종착역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영화와 사진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그레이스 켈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